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1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들, 어제는 일요일날 날씨가 참 좋았어요. 여러분들 일요일 편안히 쉬셨습니까? 이제 이번 주 또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요즘에 경북 봉화에서 광부가 지하 갱도에 갇혔다가 갱도가 무너져 가지고 갇혔다가 9일 만에 아주 무사히 생還했다고 해서 아주 화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전력을 투구해서 장비를 총동원해서 구제하라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대통령께 감사하고 국민들께 감사한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아주 그분은 천명입니다. 천명. 아주 참 정말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이태원 사고, 이태원 그 참사 사건에 대해서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밝혀집니다. 이 이태원에 거기에서 그 헬레빈 그 행축제 때 모였던 데에 투입된 인원이 경찰 공무원들이 137명이었답니다. 조금 늦게 이제 예전되고 그 행사 전에 10시 15분에 정도 그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뭐 9시 반 정도에도 형사들이 52명이 거기 투입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형사들 52명은 사복 형사들이니까요. 마약 같은 그 범죄 그런 거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게 투입됐다고 그래요. 그러나 뭐 마약이 됐든지 뭐 했든지 하여튼 경찰서 소속이고 경찰서에서 기본적 학교에서 기본적인 경찰 그 학교에서 기본적인 그 매뉴얼에서 다 그 공부하고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거기서 지휘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137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날랜 경찰들이 상가 그 후문으로 들어간다든지 해서 사람들을 사람 중 중간에 들어가서 분산시킨다든가 입구에 통제해서 더 그 지금 현재 너무 사람들이 많이 밀집돼서 그 골목에 들어갔으니까 더 들어가면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좀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분산 더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 골목에 그 뭐 5m 되는 골목에 그러니까 그 입구에서 통제를 하게 되면 경찰들이 거기 뭐 5m에 쫙 붙었으면 뭐 5명은 쓰면 딱 붙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뭐 통제하고 여기 지금 현재 이게 이렇게 너무 많이 모여서 이게 좀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이쪽 돌아가서 가십시오. 저쪽으로 돌아가서 가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고 통제를 하고 그럼 양쪽 입구에서 10명만 가져도 입구 되거든요. 137명 중에 거기에 참석한 형사들이 52명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점포 그 후문을 알아가지고 들어가서 점포 주인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점포도 통해서 나갈 수 있으면 뒷문 통해서 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분산책을 쓰고 하여튼 뭐 호텔로도 좀 이렇게 말이야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가게끔 한다든가 해서 일단 대피시킬 수 있는 응급 조치 하는 그런 그거에 너무 미온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 있는 그 경찰들도 그랬겠죠. 설마
설마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였다고 해도 그렇게 압사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사망을 하겠느냐. 뭐 눈이 와서 미끄러운 것도 아니고 근데 약간 비탈졌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한 거 아니냐. 뭐 설마 무슨 사고가 있겠는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지금 현재 그 이후에 밝혀진 걸 보면 그 밑에 도로의 어떤 일부가 굉장히 미끄럽답니다. 미끄러웠대요. 그러니까 무슨 기름기 같은 그런 것이 거기가 어떻게 쏟아졌는지 상당히 미끄럽답니다. 미끄러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굉장히 미끄럽다 이거예요. 미끄러서 한번 넘어지게 되니까 넘어지면서 도미노 같이 넘어지고 이렇게 넘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압사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전문기관에서 국가수라든가 이런 전문기관에서 이제 조사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게 결국은 사고가 난 이후에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나오는 사안인데요. 뭐 용산 경찰서장 이임재 그 서장은 도대체는 무능자고요. 무능한 사람입니다. 대처 능력도 없고 고의성이 있는지는 몰라도요. 대처 능력도 없고 하는 처사를 갖다 지금 현재 동선을 이렇게 보면은요. 일반 국민들 전문 그 치안을 담당하는 전문 경찰 그런 공무원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공무원들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임급 처방을 해야죠. 급하면 급한 대로 뭐 차가 밀리면 차 내려서 들고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찰서 아니야. 무슨 대통령이도 그렇게 해야 되죠. 사람들이 사고가 났다고 그리고 보고 라인도 있잖아요. 비상전화도 있잖아요. 비상망도 있잖아. 근데 왜 그렇게 했나? 그런 거에 대해서 참 답답하고 이해가 없는데요. 여기다가 그 야당이요. 그 박홍근 그 민주당 원내대표 봐요. 지금 참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요. 이 야당이 있어야 되나 이런 야당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싶어요. 박홍근 그 원내대표가요. 윤석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집니다. 뒤늦은 사과 진전성이 없다. 무한 책임을 져라. 아니 대통령은 그 사건이 그 행사가 일어난 일을 알았습니까? 그 지역에 주최자도 없이 이렇게 우발적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그런 행사 대통령이 알았겠냐고요. 그리고 거기에 일선 책임자가 경찰서장 아닙니까? 서장이 지금 1시간씩 지금 현재 차 안에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거기 동선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나오진 않는데 서장이 초등 대처하는 것이 미흡했잖아요. 근데 서장 얘기는 안 해. 그래 놓고 대통령의 사과가 늦었다. 대통령은 사과는요 그냥 대통령이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죄송하다고 한 거 그겁니다. 근데 석골대제를 해라. 석고대제를 해라. 그러면 박홍근이 민주당엔 뭐 했어요? 민주당은 뭐 했어요? 예? 그 쓰잘데없는 검사완박해가지고 검수완박해가지고 검찰들이 이렇게 큰 대형 사건 수사도 못하게 만들고 경찰들 하게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경찰들이 자기들 그 경찰서에 있었던 일을 조사하게끔 만들고 말이에요. 이 민주당이요 내로남불에 아주 극치를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현재 그렇게 사과송 말하고 그렇게 응급대처하고 그렇게 진두지휘하고 지휘도 그날저녁에 지휘도 안 가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했으면 대통령 할 만큼 한 거 아니에요. 옛날 문통은 고성에 강원도 고성에 산불 났을 적에 그쪽에 몇 시간씩 뭐 했어요? 예? 그땐 뭐 했어? 그땐 그냥 아무 말 달고 입쳐 달았고 자기 당에 있는 대통령이다 해서 지금은 대통령이 이렇게 진두지휘했는데 당신들 국회의원들이 술 먹고 모임 갖고
당신들이 이렇게 저 편안히 있을 때 대통령은 발로 뛰었어요. 발로. 그만큼 했으면 난 대통령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통이나 노무현이나 김대중하고 비교를 해요. 잘하는 건 잘하는 거다 생각을 해야지. 무슨 여당이다 해가지고 그냥 그 빌미를 잡아가지고 옳다구나 땡이라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저 흔들고 그냥 물고 물어지고 이렇게 자꾸 그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지 말이지. 이게 야당입니까? 국가를 위한 야당입니까? 아이고 나 참 이 사태를 보면서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사과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진정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울고 불고 무슨 사과를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문통 때 문재인이 때 생각 좀 해보라고. 고송 때 뭐 했어? 예? 저 해수부 공무원이 그 총살당 이북에 넘어가지고 이북에 밀려가지고 총살당하고 그 거기서 화형식을 하고 이렇게 할 때 화형할 때 그때 문통은 뭐 했어요? 윤석열 정부의 지금 진짜 절실히 필요한 것은 석고대죄하며 무한 책임지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석고대죄. 그러면 석고대죄 하면은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진다면 그렇게 하겠지. 당신들은 야당의 원내대표지만 대통령은 이 나라 전체 국민을 다스리는 대통령이고 전 세계를 대표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요. 그렇게 하고 주고 싶은 얘기로 그냥 이런 이게 사고가 나면 옳다구나 땡이구나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흔들고 그냥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말리키려고 그러냐고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제2의 세월호 사건 같이 또 대통령 탄핵해가지고 대통령 내쫓고 또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이 들어가서 저 나라 이끌어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어린 반푼없지도 없는 얘기도 하지 마요. 당신들 앞으로는 집권을 못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바보가 아니고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게 아주 안일하게 이렇게 하다가 탄핵을 당해가지고 대통령에서 나갔지만 다시 두 번 다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절대로 없을 겁니다. 박 원내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가 애도 기간을 끝내며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과는 시점과 진정성이 핵심이라며. 진정성은 어떻게 하냐고 이게. 울고불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사줘야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아니 경찰서장이 1차적인 모든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지역사령관 아니요. 그러면 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자기네 저 문통 때 임명한 사람, 저 전라도 구례 경찰서장으로 있던 사람 갖다가 한 사람 자기네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네 그 측근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덮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정치고 이게 나라를 위한 야당이에요. 이게 진짜 아이고 해도 말이야. 야 진짜 정말 하급정시해요. 속 터지고 열불나서 지금 못 있겠어요 이게. 아이고 나 이런 이 야당 좀 싹 바꿀 수 있는 방법 없나? 좀 선진국 같이 야당 같이 좀 멋있게 좀 해봐요. 미국에 지금 현재 그 공화당의 저 트럼프가 8일날 이제 그 지금 현재 바이든 그 대통령 그 중간 평가한다 그러던 8일날. 근데 중간 평가가 하면 뭐 지금 현재 미국의 보도에 그 여론에 보면 트럼프가 이긴다 그러더만요. 아이고, 이런 야당 있는 데서 이 나라 참 산다는 게 내가 아이고 참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은 정말 그 핵심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책임지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여야가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예 용산 경찰서장이 그 지역사령관 아니요. 그렇게 모이는 것도 알고 모으는 것도 알잖아. 시간도 있었잖아. 그럼 가서 진두지휘해가지고 사람을 통제를 한다든가 사람을 분산시킨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요. 응? 사고가 난 이후에 아니 90분 동안 뭐하고 돌아다녔어요. 차에 있었다. 차에서 잠잤어요. 술 취해가지고 차에서 뭐 했어요. 아 차에서 있더라도 전화로 지시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무슨 과장 몇몇 명 데리고 어떻게 해? 뭐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그 정도는 모르는 사람이 서장 들어와서 지역 저기 치안을 책임지는 사령관이다. 예라 이게 지금 시대가 무슨 자유당 시대인 줄 알아 이게. 아이고 아이고 참말로 야당도 야당 같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할 만큼 난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말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나고 1대1 토론해. 나고 토론하자고. 참사 수사를 명분 삼아 평소 눈밖에 있었던 경찰만 손보는 기회로 삼을 기세라고 꼬집었다. 아 참말로네. 시청자 여러분, 아니 용산 경찰서장이라든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든가 경찰청장에 사실상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 치안을 책임지는 건 그거 경찰들 아니에요. 그게 행정기관에 무슨 장관이나 무슨 대통령이 할 건 아니잖아요. 군대가 들어와서 할 건 아니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 경찰 뭐 경찰 갖다가 하는 것 갖다 지금 자기들 편이라 해서 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애들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옳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나라를 위한 그 정치는 여당 야당 아니에요? 아이고 참마다 속 터져서 내가 대참사 앞에서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공식적이고 반복적으로 진심을 다해 사과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알아요. 젊은이들이 주체자 없이 그저 헬레오는 저기 축제 뭐 한다 그러니까 이태원으로 모여든 거예요. 외국인들도 오고 뭐 그냥 온 거예요. 그러면 그걸 예측하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첫째는 저는 100번 얘기했지만 용산구청장과 용산경찰서장이야. 일단 그 지역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능력 없는 것을 그걸 후회해야 되고 능력 없는 거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솔직히 시인하고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전부 다 해이해졌어요. 나도 지방 행정을 해봤잖아요. 이 야당에서 하는 거는요, 완전히 내 식구 챙기기예요. 내 식구 챙기기예요. 내로남불이에요. 그래 놓고는 말이죠. 그저 어떻게든지 대통령이 잘하는 거 가슴 아프고 배가 아프겠죠. 대통령이 못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대통령이 잘하니까 배가 아프겠지. 문통하고 비교가 됩니까? 아이고 문통 같은 대통령이야. 이 앞으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또다시 만약 나온다면 아주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돼요.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게. 사법적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휘권을 막론하고 물어야 된다며 민주당이 정부 여당에 요구하고 있는 책임자 문책과 국정조사에 대한 협조를 강조했다. 지금은요. 지금 조사하는 중이니까 국정조사에서 정치적으로 나라 또 1년 동안 또 끌고 나가지 말고 민생이나 다뤄요. 민생에 다뤄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하고 이 사고는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 용산서장, 서울지방청장 그리고 경찰청장 이런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 구청장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아니 그 지역의 조그만 동네 골목에서 일어나는 일 갖다가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그게 있었었는데
인원이 모인 것은 크고 작은 그 많고 적은 것이 있어도 했던 건데 예측을 해서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예측을 해서 포리스 라인이라도 친다든가 말 이렇게 하고 거기다 그 많은 그 경찰들 있는 것도 동원해 가지고 경찰들이 몸으로 막잖아요. 광화문 잘 막더만 몸으로 다. 나 그 전에 그 광화문 집회 가 보니까 완전히 인해 장막으로 다 딱 바꿔가지고 막아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더만 경찰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피해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들 국민들의 눈높이가 있어요. 그렇게 피해 나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흥정의 문제도 아니고 흥정 사건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빅딜을 사건도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면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여당의 대통령이나 장관을 나가지고 흔드는 것은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야당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나라를 자꾸 흔들고 나라를 자꾸 소용돌이 치고 시끄럽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옛날같이 또 이렇게 퇴보하고 나라가 앞으로 못 나가게끔 전진을 못하게끔 하는 것은 우리 국가에 필요한 야당이 아닙니다. 그런 야당은 필요가 없다 이거입니다. 아이고 참말로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가끔 됐을까. 하여튼 오늘 제가 지금 현재 보도된 것을 보면서 아주 속이 터질 정도입니다. 어찌다 이렇게 사람 하나 거기다 잘못 세워가지고 용산서장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런 데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이거 사전에 막을 수 있었잖아요. 예? 아니 인원이 만약에 경찰서 인원이 없으면 지구대 파출소에 각 지구대 파출소에 있는 사람들이 12명씩 20명씩 있으니까 거기서 몇 명씩 차출해서라도 투입시켜 가지고 사람으로 막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골목에 많이 들어갔다 꽉 찼다 이거 안 들어갔다 그러면 경찰들이 몸으로도 막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면 될 거 아니야. 지금 너무 사람이 많아서 이게 잘못하면 이거 압사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비탈돼지고 그러니까 좀 돌아서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경찰들 때려 죽인다고 싸우겠습니까? 해보지도 않았잖아. 해보지도 않았잖아. 해봐야지. 해봤어요. 그게. 아이고 아주 오늘 내가 아주 그냥 보면서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문제점이 많은데요. 참 여러분들 그 방송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최소한 그래도 줄이고 또 너무 인신공격하는 것도 또 안 되고 그래서 많이 참습니다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10번 생각을 해도 용산경찰서장이 일단은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서장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절대로 잘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뭐 덮으려고 한다도 덮어지질 않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진실은 밝혀집니다. 그리고 야당은 계속 정부를 흔들고 대통령을 그저 자꾸 그렇게 공격하고 해서 어떤 이득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서장의 조사에서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야당이 여당과 같이 이 나라 국민을 위한 민생을 다루는 민생 법안을 다루는 일을 열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작하는 월요일 그래도 힘내시고 열심히 생활하는데 열심히 하시고 또 건강도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진광 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